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지만 그 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단 하루만 매수하고 오늘도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대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 내외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보도록 하고, 자, 해외 시장하고 알기 쉽게 이제 어제 종가 모습까지입니다. 이 위에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 1월부터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대만 각권 지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그죠? 뭐 오늘 코스피가 1%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올해 마이너스 2%,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올해 마이너스 14.8%.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우리 시장은 계속 하락 추세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지수의 시가총액, 그죠? 엔비디아 한 종목보다도 못한 한국 시장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 TSMC의 시가총액은 위에 놓여져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뭐예요? 올해 엄청나게 내려왔죠. 이런 시장이 현실이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세는 선진과세하겠다고 하고 있죠. 자, 민주당의 금투세 결정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죠? 7월부터 계속해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10월 4일 날 의원총회를 한 이후에 지도부에 위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선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겠다리다가 이제는 국정감사, 그죠? 국정감사 끝나고 하겠다리다가 지금 금투세 시행 69일 앞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금투세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예산안, 그죠? 예산안이 시작되는데 그 예산안과 연계해서 협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죠? 지금 1,400만 개인 투자가가 내년 이제 시행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협상용으로 사용하는 이 과세, 이 흐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5%,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 부분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의 대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우리 시장을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트럼프가 다시 해리스를 역전하는 흐름의 지지율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채권과 외환시장 흐름에 특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고 은 가격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그러니까 이 화폐 대체 상품이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미 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는 지난번 9월 18일 날 미국에서 0.5bp 금리 인하를 한 이후부터 지금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서 어제는 4.2%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될 경우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이 진행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사실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이 도표 하나로 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놓여져 있죠. 사실 트럼프가 총격 사건 이후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거기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다시 후보로 진입되면서 해리스 쪽이 다소 우위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흐름 속에서 부통령 TV 토론 이후에 오히려 역전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베팅 사이트의 당선 가능성을 보더라도 지금 이 주황색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팅 사이트에서 미국 쪽에서는 일정 정도 가상 계좌를 통한 몇몇 계좌가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도 남겨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죠? 트럼프의 이 우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이코노미스트가 그죠? 이 예측 모델 흐름을 진행해 봤더니 538명의 선거인단 중 절반이 269명인데 그것을 넘는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부분이 트럼프다. 물론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5%,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2% 정도 더 우위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경합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펜실베니아를 누가 확보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7개 경합 지역 중에서 누가 펜실베니아를 확보하느냐. 자, 그런 지지율에서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흐름은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상원의 우위를 갖고 있는 공화당. 그런데 하원까지 지금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가 이 하원조차도 공화당의 우위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 2020년에 우리가 블루웨이브라 해가지고 바이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IRA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행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레드웨이브 공화당이 집권하고 그 속에서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을 경우엔 그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거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독단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싹쓸이 흐름이 진행될까 봐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한국과 중국의 베트남 GDP에 1%가 타격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완전히 카지노판이죠. 그죠?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해서 지금 중간 부분에서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부분 저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부분에 이 북한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국정원이 북한에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1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 로켓을 지원하고 그중 12,000명 정도가 참전한다. 근데 참전하는 게 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부분은 지금 비살상 무기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이 우리나라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들이 1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포탄 이런 정도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러시아 왕따를 비웃는 푸틴 브릭스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열리지요.
그죠? 36개국과 반서방연합군 부분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시진핑이라든지 인도 총리 모디라든지 뭐 이란 대통령 뭐 해서 주구장창 모입니다. 자, 이런 새 확장 부분을 보면서 한번 느끼는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를 갖고 참전하고 하는 이런 지정학적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흐름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대선이 끝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국지적인 전쟁 위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염두에 두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과 대만, 일본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 특히 또 중국, 이 시장이 삼색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 미국은 이 파란색 부분, 그죠? 줄기차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의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노랜딩이냐? 노랜딩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탄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AI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고 또 그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애플이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미국 시장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그죠?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돈을 무자비하게 풀면서 경기 부흥을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회색입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그러면서 내수 부진에 그죠? 활력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투세 불확실성도 이 연말까지 가려고 하는 이 한심한 정치권의 행태 이런 부분들이 있죠. 큰 수급을 쥐고 있는 쪽에서를 보게 되면 뭐 시장을 교란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 10월 들어서 보게 되면 특히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를 내보내는 날은 하락. 그리고 오늘처럼 그죠? 충분히 또 하락했다가 슬쩍 선물 매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반등. 그러면서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 이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치고 지친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과 중국으로 이탈하는 현상. 언제까지 대한민국 증시를 이렇게 그죠? 큰 손, 특히 외국인의 선물 놀이판으로 만들 것인지 그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연평균 사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큰 수익률을 보여주던 미국 연간 수익률이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지요.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암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측은 틀리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그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주시장에서 중요한 관건이죠. 자,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끝난 이후 테슬라 3분기 실적 그리고 29일 날 구글 알파벳 할 것 없이 지금 M7 분기 실적 발표 일정이 쭉 놓여져 있죠. 물론 그죠? 이번 주에 이 S&P 500에 30% 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중요하고 어제 로키드 마틴이나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뭐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을 한 반면에 GM 그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의 실적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죠?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이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자동차주의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또한 또 미국 자동차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쪽 라인 부분도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흐름인 거죠. 자, 대선 앞둔 주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2016년과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대선 전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조정이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올해 그 조정을 보이고 나서 사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게 미국 시장, 미국 대선 이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대선 전에 조정을 보이고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될 줄 잘 몰랐죠. 사실 힐러리가 여론이 더 좋았고 여론조사에 우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개표 이후에 바뀌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16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올랐었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엔 트럼프가 지금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사실 선거라는 게 막판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그죠? 어떤 특별한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경합 지역에서의 지지율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무역 분쟁이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방국과 우방국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고 똑같이 보편적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올해 대선 이후에 상승이 나타날지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하원마저 독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하원이 민주당 쪽에 우위에 있다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죠? 전체 싹스를 공화당이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제반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21일부터 상당히 어려워졌죠. 사실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례를 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04년, 2008년, 2012년 할 거 없이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대비, 미국 시장 대비 더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물론 2008년 이 4.98% 떨어졌던 부분은 10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대선 앞두고 2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상대적으로 이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이 더 약세였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에서 대한상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대한상에서 카멜라 해리스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무엇이 가장 민감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약세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보편적 상호적 관세 확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놓은 거죠. 사실 보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에서 익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100%니 1000%니 이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고, 또 거기서 그나마 법인세는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트럼프의 정책 부분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부분에 일정 정도 혜택이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부통령이 이 빅테크 관련 규제를 하겠다라고 처음 모두에서 발언했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빅테크가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시면 트럼프가 그죠? 어제까지 한국 증시는 수혜 섹터와 그리고 비수혜 업종 그 부분이 완전히 나뉘어져서 움직였죠.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죠? 어제까지 뭐 이 전기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급락을 지속을 했고 뭐 오늘 뭐 이 GM의 호재로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을 했어도 그래서 이쪽 대부분의 수출주들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에서 뭐입니까? 방산과 그리고 조선과 그리고 이 CDMO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이쪽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차별화가 났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리스크의 피크아웃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국무장관 후보, 트럼프의 국무장관 후보의 성향을 보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뒤에 사실 업종과 섹터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해리스 이 정책적인 흐름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흐름, 움직임 이것보다는 그죠? 미국 대선에 영향력이 있느냐,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섹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적 관점과 그죠? 마이크로적 관점에 어떤 방향을 보고 시장에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주간은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이 미국 대선과 연관성이 높은 흐름이 진행되는 흐름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역 분쟁 우려와 왜 그러면 우리 시장이 무역 분쟁에 있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상위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나라들의 순위입니다. 저 중국이 월등하죠. 거기에 멕시코, 베트남, 독일,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순위입니다. 우리가 8위 정도 돼요. 그죠? 근데 미국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주요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런 우려로 우리 시장이 충분히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이런 우려 때문에 더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보편적 관세라는 건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지요. 이 주요국들에게 대부분 다 관세를 부여를 하는 부분이고 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재점화되고 그런 흐름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라기보다는 소비재, 그죠? 비소비재 이쪽 부분의 관세 부과가 더 유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가격 흐름 부분들을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부분들은 이후에 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요 못한 부분들은 이후에 그죠? 잠시 후에 이 방송을 마치고 6시 10분부터 트럼프 리스크의 피크아웃 시점과 관련해서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 속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연관된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의 지금의 가격의 위치가 어떤지 그것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